혹시 아침마다 머리를 감고 난 후 배수구에 수북이 쌓인 머리카락을 보며 한숨 짓지는 않으십니까? 머리를 감을수록 오히려 모발이 더 빠지는 것 같아 차라리 감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머리를 잘못 감고 있는 걸까? 깨끗하게 하려고 감는데 왜 모발은 더 손상될까? 이러다 정말 탈모가 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원장님,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아버님도 탈모가 심하셨거든요. 유전인가 봅니다. 혹은 머리카락 빠지는 것 때문에 거울 보기도 싫고 우울감마저 듭니다. 라고 토로하십니다. 여러분, 머리를 감은 후 느끼시는 그 불안감은 상당 부분 잘못된 세정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청결을 위해 행한다고 믿었던 방식들이 실제로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해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2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축적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실천하여 한 달 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두피 및 모발 관리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의 모발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세정 습관이 모발에 미치는 영향.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모발이 마치 빗자루처럼 뻣뻣하고 거칠어진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깨끗하게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태가 나빠진 것 같아 다음날 아침 또 얼마나 빠질지 걱정되실 겁니다. 이러한 걱정은 결코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500여 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 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감는 분들에 비해 모발 탈락량이 평균 3배나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분들 대다수는 스스로 청결하게 머리를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뜨거운 물 사용. 뜨거운 물이 노폐물 제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어 마치 화단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이 두피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샴푸 원액 두피 직접 도포. 샴푸를 두피에 바로 짜서 사용하는 것은 세정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농축 계면 활성제가 두피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어 화학적 화상과 유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톱으로 두피 긁기.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 일시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나 이는 두피 표피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행위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약해진 두피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딥니다. 60이 넘으신 한 여성 환자분은 평생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며 머리를 감으셨다고 합니다. 내원 당시 그분의 두피는 상처로 가득했고 정수리 부분의 모발은 이미 상당 부분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며 눈물 짓던 그분의 모습은 제게 큰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올바른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릴 방법은 단순한 세정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발과 두피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 관리법입니다. 모발 관리의 핵심, 두피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원장님, 저는 매일 거품도 풍성하게 내고 열심히 비비고 깨끗이 헹궜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한 중년 남성 환자분이 과거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며 토로하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머리숱이 많았는데 이제는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가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부끄러워서 가족 모임도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머리카락을 감는다고 표현해왔지만 정확히는 두피를 세정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깨닫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일본 학회 참석 중 만난 80세의 한 노학자께서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비결을 여쭙자 그분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자라난 식물의 줄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줄기를 닦아도 식물 자체가 더 건강해지지는 않지요. 중요한 것은 식물이 자라는 토양, 즉 밭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 두피가 바로 그 밭입니다. 그 한마디는 제 진료 철학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발은 이미 성장을 마친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두피는 모발을 생성하는 모낭이라는 공장이 위치한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이 공장이 건강해야 튼튼하고 윤기 있는 모발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미 생명력이 없는 모발에만 집중하고 정작 살아있는 두피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에 잎사귀만 닦고 뿌리는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자분들께 오늘부터는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중심으로 세정하고 관리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0의 한 여성 환자분은 원장님, 제 두피 좀 보세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두피는 건강한 분홍빛을 되찾았고 가늘지만 새로운 모발들이 솜털처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머리카락만 신경 썼는데 두피를 관리하니 이렇게 다르네요. 10살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또 다른 58배 남성 환자분은 아들이 아빠, 머리에 뭐 하셨어요? 숱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다며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에 감격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샴푸는 1차적으로 두피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건강한 두피에서 비로소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피 활력을 위한 특별관리법, 커피의 재발견. 원장님, 커피를 두피에 사용한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60이 넘으신 한 환자분께서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 또한 그 효능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관련 연구와 임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커피가 두피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 5년 전 독일의 한 학교에서 저명한 피부과 교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커피 성분이 탈모 예방 및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학회장은 술렁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 교수가 제시한 연구 데이터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간 진행한 연구에서 특정 커피 성분을 두피에 도포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모발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커피에 함유된 특정 성분, 카페인 등은 두피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피 미세혈관 확장을 도와 모낭으로의 영양분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둘째, 모낭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여 활력을 부여합니다. 셋째, 탈모를 유발하는 특정 부정적 인자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적용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30명의 환자에게 3개월간 커피를 활용한 두피 관리를 병행하도록 한 결과 약 90%에 해당하는 27명에게서 두피 상태 개선 및 모발 탈락 감소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정수리 탈모로 인해 10년간 모자 없이는 외출을 꺼리셨던 분입니다. 3개월 후 그분은 모자를 쓰지 않고 진료실에 들어서며 원장님, 보세요. 정수리가 검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당신 머리에 뭐 심었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10년 만에 모자 없이 다닙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커피를 활용한 두피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물, 설탕이나 크림이 첨가되지 않은 순수 블랙커피, 스프레이 용기. 만드는 법, 진한 블랙커피를 내려 완전히 식힙니다. 뜨거운 상태로 사용 절대 금물, 식힌 커피를 스프레이 용기에 담습니다. 사용법, 머리를 감기 15분 전, 마른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를 골고루 분사합니다. 손가락 끝 지문 부분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두피에 흡수시킵니다. 15분 후 평소대로 머리를 감습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식힌 커피를 사용하십시오.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 사용을 피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하루 1회면 충분하며 개인에 따라 주 2, 3회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발 보호를 위한 지혜, 천연 오일 활용법. 원장님, 두피는 커피로 관리한다지만 이미 자라난 머리카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더 번들거리고 무거워 보이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일 사용에 대해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7년 전 인도 방문 시 한 작은 마을에서 만난 80대 할머니의 모습은 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그분의 머리카락은 놀랍도록 길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비결을 여쭙자 50년 넘게 매일 코코넛 오일을 모발에 발라왔다.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다고 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통 관습이라 여겼지만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니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샴푸의 세정 성분은 두피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모발 표면의 보호막, 크티클층의 유분 등까지 일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막이 손상되면 모발은 수분을 쉽게 잃어 푸석해지고 외부 자극에 취약해져 쉽게 끊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증가하면 두피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유분, 피지의 양이 줄어들어 모발은 더욱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드라이기나 열기구 사용이 잦다면 모발 손상은 가속화됩니다. 58배 한 여성 환자분은 잦은 파마와 염색으로 모발 손상이 심하셨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이젠 머리 감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감고 나면 더 상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분께 세정 전 오일을 활용한 모발 보호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원장님, 제 머릿결 좀 만져보세요. 마치 20대 시절 머리카락 같아요. 딸아이가 엄마 머리에 뭐 했어? 라고 놀랄 정도예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모발은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빠지는 양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오일이 모발 보호에 기여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막 형성. 오일이 모발 표면을 얇게 코팅하여 샴푸 시 세정 성분으로부터의 과도한 유분 손실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수분 유지. 모발 내부의 수분이 외부로 증발하는 것을 늦춰 모발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양 공급. 일부 천연 오일에 함유된 비타민이, 지방산 등의 성분이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오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강유, 살겨 오일 살겨에서 추출한 우리나라 전통 오일로 비타민E와 감마오리자놀 등이 풍부하여 항산화 및 보습 효과가 우수합니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습니다. 코코넛 오일, 분자 구조가 작아 모발 깊숙이 침투하여 단백질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항균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일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량,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오일을 덜어냅니다. 모발 길이나 숱에 따라 조절. 온도, 양손으로 비벼 오일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도포 부위, 모발의 중간부터 끝부분 위주로 바릅니다. 절대 두피에는 직접 바르지 마십시오. 두피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치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세정, 이후 평소대로 샴푸합니다. 주의사항,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면 샴푸 후에도 기름진 느낌이 남을 수 있으니 양 조절에 유의하십시오. 모발 끝부분 손상이 심한 경우 그 부위에 좀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발 건강을 위한 최적의 세정법, 단계별 가이드. 아무리 좋은 사전 준비를 했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개운하지 않나요? 이른이 넘으신 한 남성 환자분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두피는 육안으로도 붉게 자극받은 상태였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두피를 마치 칼로 긁듯이 다루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아기 피부를 다루듯 부드럽게 세정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3개월 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가 가렵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훨씬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머리 감기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행위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축적되어 모발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일본의 한 모발 전문 병원에서 연수할 당시 70대의 지도 교수님께서는 직접 환자들에게 머리 감는 법을 시연하시며 머리 감기는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정성을 다해야 하는 예술과 같습니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의 모발은 연령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건강했습니다. 이제 두피와 모발을 위한 최적의 세정 단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물의 온도 조절,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길 것이다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 약 36에서 38도를 사용하십시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보았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며 너무 차가운 물은 노폐물과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예벌 헹굼, 프리 샴푸 사용 전 미지근한 물로만 1에서 2분간 두피와 모발을 충분히 적시며 헹궈줍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모발과 두피 표면의 먼지, 노폐물, 그리고 앞서 도포한 커피나 오일 성분의 상당 부분이 제거됩니다. 샴푸 거품 내기,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적당량 500원 동전 크기 정도, 모발량에 따라 조절, 을 손바닥에 덜어 물을 약간 섞은 후 양손으로 충분히 비벼 거품을 냅니다. 거품을 먼저 풍성하게 만들면 두피 자극을 최소화하고 세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피 마사지, 지문 활용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 지문 부분을 사용하여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앞머리 헤어라인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양쪽 옆머리에서 중앙으로, 뒷머리 목덜미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각 구역을 약 10에서 15초씩 부드럽게 문지르며 노폐물을 녹여낸다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모발 세정,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생성된 풍성한 거품을 이용하여 모발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세정합니다. 모발끼리 강하게 비비거나 문지르면 마찰로 인해 큐티클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꼼꼼한 헹굼, 샴푸를 했던 시간에 최소 2배 이상 충분히 헹궈냅니다. 샴푸 잔여물이 두피나 모발에 남아있으면 가려움, 비듬,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귀뒤, 목덜미, 헤어라인 등 헹굼이 소홀하기 쉬운 부분까지 신경 써서 헹궈줍니다. 린스 또는 트리트먼트 사용, 모발에만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두피가 아닌 모발의 중간부터 끝부분 위주로 도포합니다. 제품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모공을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따라 1에서 3분 정도 방치한 후 깨끗이 헹궈냅니다. 마무리 헹굼, 마지막으로 두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가볍게 헹궈줍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시원한 느낌의 물로 마무리하면 두피 모공 수축에 도움을 주어 상쾌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정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환자분들께서는 두피 가려움증 감소, 비듬 개선, 모발의 부드러움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모발 건강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탈모, 유전이 전부일까요? 생활 습관의 중요성. 25년간 진료 현장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말 중 하나는 저희 아버님도 탈모가 심하셨으니 저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유전이라 포기했습니다. 라는 체념 섞인 말씀입니다. 과연 탈모는 전적으로 유전 때문일까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탈모 발생에 있어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적 요인은 약 3040% 정도 기여하며 나머지 6070%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 환경 요인, 스트레스, 영양 상태 등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환경과 습관의 차이에 따라 한 명은 탈모가 진행되고 다른 한 명은 정상 모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는 부친과 형제 모두 탈모가 심하지만 본인만은 50대에도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여쭈니 20대 초반부터 모발 관리에 남들보다 일찍 신경을 썼습니다. 주변에서는 유별나다고 했지만 꾸준히 저만의 관리법을 실천했지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반대로 가족력에는 탈모가 전혀 없는데도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되어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우 대부분 불규칙한 생활, 극심한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및 모발 관리 습관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들을 기억하십니까? 세정 전, 두피에는 커피 스프레이를 활용한 활력 공급, 모발에는 천연 오일을 이용한 보호막 형성, 샴푸 시
손가락 지문을 이용한 부드러운 두피 마사지, 린스 및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만 사용, 잔여물 없는 꼼꼼한 헹굼. 이 5가지 원칙만 꾸준히 지키셔도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후천적 요인의 상당 부분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실천입니다. 모발이 이미 상당 부분 소실되고 모낭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후에는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른이 넘어 정수리가 거의 다 비어버린 상태로 저를 찾아오신 한 어르신께서 원장님, 10년만, 아니 5년만이라도 일찍 찾아왔어야 했는데 라며 깊은 후회를 내비치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발 건강도 신체 건강과 마찬가지로 잃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오늘 안내해드린 방법들을 먼저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모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모발 전문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병원의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발은 외모의 일부를 넘어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축되고 대인관계에 소극적이 되며 일상생활의 활력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모발 건강에 큰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5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얻은 확신은 탈모는 극복 불가능한 숙명이 아니라 상당 부분 개선 가능한 관리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 건강한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모발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유사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탈모 예방 및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안내, 본 내용은 모발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탈모의 원인 및 진행 정도는 모두 다르므로 여기에 제시된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방법에 대한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 보다 정확한 진단과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은 반드시 피부과 또는 모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본 정보가 전문적인 의학적 진료나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